대화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들, 대화가 겁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 때 기분 대화를 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되게 회피하고 싶고 왠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최근에 좀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대화를 나눌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상처를 주는 대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를 주는 대화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늑대의 언어, 이 자칼의 대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자칼의 대화 혹은 늑대의 언어는 보통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 상처를 주는 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주관적인 평가와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팩트가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현상을 관찰했어요. 그 관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때로는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비평이 될 수 있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심리 가운데 뭐 어떤 게 있냐면 평가나 비판을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변명을 하고 싶거나 저항을 하고 싶거나 방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반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비판이 나오게 되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 저항하거나 반박하고자 하는 대화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나쁘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는 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창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대화를 나눌 때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감정이 격해지게 돼서 결국 싸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루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우리가 흔히 해서 이제 이 평화의 언어, 평화의 대화 혹은 또 이게 연민의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기린 대화라고 합니다. 왜 그런 동물로 쳤을 때 왜 늑대와 자칼을 얘기하고 기린을 얘기하느냐? 기린, 말 그대로 좀 기린은 이 전 세계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얘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린의 대화는 이제 대화 이제 패턴을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되게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냐? 관찰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느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요,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평가와 판단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볼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이렇게 반격을 하죠. 그래서 저항하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도 곱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어떤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고받는 대화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표현하시고요.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원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욕구를 내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당신을 존중받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존중받는 기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화가 나.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자신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욕구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욕구가 그 네이밍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2가지 정도 되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음미해보고 따져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내가 좀 필요로 하는구나. 어떤 욕구인가. 그래서 보통 이 사춘기가 되면서 대다수 아이들이 자기 감정이 뭔지 잘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식별이 가능하게 되면요. 그만큼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대다수는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성을 내고 이 분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만큼 그 뭐냐, 이 발달과업이라 해서 그 나이 때 했어야 될 것들을 못하고 넘어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먹어서도 식당에서 우리 흔히 보는 이 식당에서도 성질을 내고 주인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 보시죠. 왜 그런가? 나이는 먹었지만 감정을 컨트롤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성인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어제보다는 좀 더 성장했다, 성숙해진다. 여기에 목표를 두시게 되면 인생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성숙이 스스로가 넘쳐나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요. 물론 그 사람을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마음껏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욕구를 찾아내고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존중을 받는 느낌을 들지 못하는데 부탁하는데 좀 존중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요. 그 사람 눈동자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약간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기여하려고 하십니다. 왜? 이게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장수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배열하고 잘 어레인지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마음 안에 있는 폭력성은 가라앉게 되고요, 본성이 연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민이 뭘까요? 궁율이라는 뜻이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보통 이 자칼의 대화, 늑대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기의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자기 중심적인 자존감, 자기 중심적인 이 자신감이 뭉쳐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보통 하죠. 근데 국률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좀 만나게 됐지? 라고 시작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관계가 바뀌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에는 그 악한 존재라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연민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했을 때 관계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대화 형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하겠죠. 특히 이 이민 생활 속에서는 좀 더 살만해질 것 같습니다.